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온인주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도 언급해드렸지만 9호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선정된 건데요. 맞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미세 조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이번 달에 줄줄이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출 자격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함께 강력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번 달 중에 또 줄줄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네, 이미 8위 대책을 통해 대출 한도가 조정된 만큼 이제 앞으로는 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전히 정책의 초점은 실수요자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 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보도 넘치고요. 대책도 넘치는데 선택은 어려우시다고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셔볼게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예. 해주세요. 어제 그 부동산 그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에도 좀 아쉽지만은 정부의 의지가 물론 보입니다. 예, 상시적으로 이제는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한 풍선 효과를 이 미연에 다 방지를 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대책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바로 그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 공급이 대책이 빠짐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는 눌러 있을지 언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것이 더 큰 어떤 그 용수철 같이 튀어오르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주시를 하시면서 과연 내가 투자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집을 내가 보유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하면은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 나란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고지해드릴게요. 오늘은 02-2077-635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접수 주신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화면 통해 보시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에 청약을 넣었는데요. 만약에 당첨된다면 보유 전략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8위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첫 분양하면서 구름 인파 몰렸다죠. 한편에선 로또 분양가다 일대가 술렁이고 있는데 그나저나 정말 청약에 당첨된다면 보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보유 전략 하는데요.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 근래 LTV, DTI 이 규제라든가 또 투기 과열 지구에 내가 주택을 기존에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 또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신반포 센트럴자이 정말 입지 좋죠. 여기 이제 신반포 6단지를 이제 재건축한 것인데 요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바로 레미안 퍼스티지. 그다음에 이쪽에가 바로 반포 자이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이 현재 그 서초에 또 강남의 아파트의 가격을 견인해 오다가 요 원래 한강 주변으로의 이제 아파트들이 신축이 진행됨으로 해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 이런 지역들이 얼마예요? 5,500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당. 요거는 이제 평당가인데 평당 거래가가 이미 넘어서고 있는데 요거 분양가가 얼마냐면 4,250만 원입니다. 자, 우리 보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당첨되면 로또죠. 더구나 현재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이제 묶어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켜지면은 물론 당분간은 가격 하락, 아무래도 그런 그 가격에 대한 상승은 막혀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방 경직성, 즉 가격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성 또한 상당히 견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량이 적어질 것이고 강남에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느는 것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셔야 된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포 시형을 재건축한 레미안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4,230대에 이제 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요. 그러다 분양을 예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가가 될 겁니다.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의 기준점이 될 것인데 지금 자금 여력이 만약에 된다면 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당첨이 된다고 하면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시길 저희가 기운 좀 팍팍 불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시고 행복한 전화 또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네, 용산구 신계동에 대림 이편한 세상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27평형이고 지금 전세 기간이 거의 만기가 다 돼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전세를 한 번 더 줘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속 시원하게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지금 잠깐 찾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계동은 그 재개발한 거 2011년에 입주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거기 약 한 870세대 정도 되는데 몇 평형 보유하고 계세요? 27평형이요. 27평형. 예. 그러시면은 이제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지도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용산 지역 전체를 이제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유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6년요. 6년이요? 그러면 싸게 사셨네. 네. 시세 차익이 꽤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여기네요. 요 지역에 있는 건데 요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가 재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요. 용산 전체의 아파트 현재 가격. 요번에 요쪽에 용산 4구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 4구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여기가 3,600에서부터 3,800만 원대의 이제 분양가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 물론 그 고밀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재개발 방식이에요. 또 효창 5구역, 6구역이 지금 현재 짓고 있죠. 네네. 예, 거기에 이제 KCC랑 이쪽에 이제 짓고 있는데 롯데랑 짓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2,800에서 3,0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2016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옆걸음질 조금 치다 2017년 초반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상승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대가 소형평형 기준으로 얼마냐면 3,200만 원대입니다. 네. 아시죠? 형성돼 있는 네. 가격대가. 예.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더 보유할 것인가 말이에요. 자, 문제는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테크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네. 세테크. 집이 요거 말고 또 있으세요? 또 있겠죠, 당연히. 아니요. 아직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거예요. 그런데도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는 세를 얻어서 사고 계시겠네요? 임대주택, 임대로? 네네. 그러면 무주택 세대잖아요. 예. 무주택 세대가 아니고 1세대 1주택? 예.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네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왜냐하면 한 채가 더 있다고 하면 내년 4월부터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정 부분, 완전 중간은 아니지만 10%, 20%, 예를 들면 2주택까지는 10%, 3주택 이상은 20% 플러스가 되죠. 차익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한 주택이라고 하면은
양도 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용산에 같이 더불어 아파트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선 지켜보셔야 돼요. 다행히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저는 과감히 한번 팔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요 근래에 들어와서 급속히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털어가지고 왜 이렇게 털으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의 그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를까요? 아니면은 옆걸음질 칠까요?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현금을 내가 만들어서 다행히 무주택 세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팔고 나면 무주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좋은 투자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한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커지고 또 실거주를 목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는 그 혜택이 훨씬 더 커지게 되니까요. 살펴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면은 전세 자금을 빼주고도 약 3억 이상의 투자 자금이 마련되거든요. 3, 4억. 그럼 한번 강남 정도도 노려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정도라면은 소형 평형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털어보셔요. 털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팔았으니까 집이 오를까 걱정해서 막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년 봄까지 쭉 지켜보셔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주시면은요, 제가 어디 지역을 추천드리는 두세 곳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이런 전략 한번 가보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저희 대표님께서 좀 과감하게 매도하시길 권유하셨는데 투자처 선정하는데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밀려서요. 빠르게 짚어보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갈게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함께 만나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모카 아파트 27평형 7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이사를 고려 중인데요. 매도할지 보유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여기가 아마도 이 여의도에 있는 1호 리모델링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사업 추진 속도가 좀 더뎌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 진행 그나저나 어디까지 왔나요? 여긴 참 안타까운 곳이죠. 뭐 참 입지 좋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 한 10,000세대 정도가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현재 압구정 아파트의 재건축 규모가 거의 맞먹는 정도인데 압구정보다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압구정은 어떻다? 압구정은 주거 중심입니다. 압구정 중심은 이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되니까 층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곳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여의도는 주거 플러스 상업 기능이 있어요. 상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층수 제한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화돼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에 건립이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 있는 아파트가 여의 나루역에 있고 참 좋습니다. 목가 아파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무 작아요. 이 면적에 비해서 이 3,000평밖에 되지 않는데 면적에 비해서 약 312세대 정도 되는데 면적에 비해서 실제로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의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주거지역이 요것이 이제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준주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초고층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는 단지가 작아서요. 그 부분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3부 아파트 약 한 870세 되는 것과 결합, 공동 개발을 하면 좋은데 3부 아파트 사람들 좀 반대를 하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추진위와 별도로 상당 부분 이해 다툼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입지가 좋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업 진행도 더디고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뭐 보니까 7년 됐다 그러면은요. 7년 전이면 2010년입니다. 2010년에는 여기가 바로 모카 아파트 주변지에 한번 재건축 바람이 싹 불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던 거예요. 현재 그 가격대입니다. 겨우. 그러면
실거주를 하고 따로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재미를 아직 못 보셨어요. 여기가 한때 8억대 갔다가 쭉 6억대, 6억 5천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2010년대 가격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만한 입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7억, 8억 전후반으로 현금을 가지고 딴 데 가서 마땅하게 주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쉽지 않으니까요. 실거주에서 앞으로 몇 년간을 조금 더 지켜보시라. 왜? 재건축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는 시장 흐름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을 때 이런 그 삼부 아파트 자체도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합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여의도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주변의 가격대가 올라가면은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재상승 추이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가볼까요? 고양시로 와봤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단지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로 갭투자 고려 중입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망설여지는데 갭투자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여기 장명소에 맡겼을까?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나저나 진입자에게는 문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리하게 진입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이제 요 근래 왜냐하면 지금 서울 지역이 어떻습니까? 투기적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 전부 다 이제 그 지정이 되니까 이 풍선 효과에 의해서 지방으로 더구나 서울의 집값들이 상당 부분 오르고 또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플러스에서 뭡니까? 임대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니까요. 바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전부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이제 임대 시장이 계속적으로 밀려나가면서 임대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인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산 신도시가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일산 신도시입니다. 여기는 199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입주가 됐고 바로 여기 지역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화정지구라 그래가지고 화정지구라 그래서 여기가 1995년 전후로 해서 이제 입주가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쪽 대곡역이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앞으로의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행신지구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울 쪽이 되는데 이제는 여기는 이제 별빛마을, 여기는 달빛마을, 옥빛마을, 이런 식으로 은빛마을 이렇게 네 가지 마을로 이제 형성이 돼서 이 아래쪽에 한번 센터마을도 있고 한데 뭐 어떤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가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갭 투자 바로 여기는 현재 구단지는 바로 여기 옆에 여기가 구단지입니다. 별빛마을에 구단지가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코너로서 이쪽에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뉴타운 지역입니다. 뉴타운 지역이고 이 대곡역이 앞으로 이제 개발 가치가 상당 부분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미 개발에 대한 기초 이제 계획들이 이미 발표가 될 만큼 이 주변이 상당 부분 좋은데 여기는 입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래에 들어와서 임대가 상승이 상당 부분 높았죠. 임대가 상승이 있는데 실제 투자비는 이제 3억대 초중반에 이제 보통 30평대가 있어서 저렴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 투자비가 약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천에서부터 7천만 원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좋으냐 말아야 되느냐. 갭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아파트 값이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급에 대한 공급에 대한 대책 없고 또 매수에 대한 이 부분들을 그 제한을 둠으로 해서 상당 부분 임대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전세가가 더 올라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갭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올랐지만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팔았을 때의 세테크, 즉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2세대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아니면 현재 집이 없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4월부터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가 부분적으로 더 플러스가 되죠. 10%, 20%.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실거주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 조정지역. 여기가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가 파주 운정 신도시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대공역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있어서 일산 신도시와 대공역 주변의 개발 주거단지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화정지구가 전부 하나로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주어지고 뉴타운 자체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부분은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비록 노후화가 돼서 상당 부분 23년 차 올라가고 있지만은요. 앞으로의 그 가치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갭 투자 여기 지역 같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무료 세미나 일정도 챙겨보세요. 양팔석 대표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맞춤형 성공 전략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논현동 거평타운 2층으로 가시면 되고요. 02-2077-6355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